네, 안녕하십니까. 마켓앤센 증시의 최리나입니다. 미국 FOMC에서 말이죠. 저금리 기조를 상당 기간 유지하겠다라는 발언에 오늘 외국인들이 반짝 웃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IT 섹터를 많이 사주고 있는 모습인데 코스피가 1660선을 훌쩍 넘어서 1665포인트, 1666까지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이 함께 사줬다가 다시금 개인이 파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코스닥은 그러나 외국인과 개인이 동반 매수에 나서면서 520선 안착에 주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를 좀 옥죄었던 기관의 매물, 오늘도 조금은 이어지지 않나 싶은데 말이죠. 투신권 중심으로 계속해서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듯도 싶습니다. 또 자세한 이 시각 수급 상황 전문가 연결해서 짚어보면서 수급으로 본 특징주까지도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한맥투자증권의 이재광 상무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기관 때문에 좀 아쉽게 코스피가 끝났는데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럽콜을 보내고 있는 상위 5개 종목 한번 좀 추려주시죠. 네, 최근 들어서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을 좀 더 헷갈리게 하는, 그러니까 하루 매수했다 그 다음날 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큰 흐름으로 봐서는 제가 지난 월요일 방송을 통해서도 이런 말씀을 드렸죠. 당일 매매 강도를 보고서 투자 전략을 세우기보다는 적어도 한 주간 단위 정도로 좀 더 길게 놓고 보는 것이 좋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최근 기관과 외국인의 매매 동향을 살펴보면은 작년까지 매도를 지속했던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 아직 적극적으로 매수에 가담하고는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매도 강도는 현격하게 둔화되고 있고 오히려 매수 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고요. 외국인 투자가들은 지난해에서 올해도 장의 주도 세력으로서 꾸준한 매수 위를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외국인 투자가들이 이렇게 무차별적인 매수 위를 올해 들어서도 보이고 있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미국 경기 침체 우려감으로 해서 달러화의 가치가 하락함에 따라 원화가 상승하고 있죠. 그렇게 된다면 외국인 투자가들은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원화 가치 상승에 따른 환차익도 발생하고 있고, 또 국내 기업들의 실적 호전에 의해서 매매 차익도 노릴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환율이 약 한 2월 50전 정도 하락하면서 환율의 하락세는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부각되면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장 초반입니다만 거래소 시장, 코스피 시장에서 770억 원 이상 순매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가들이 매수하는 종목을 보더라도 아주 긍정적인데요. 오늘 삼성전자를 최고 많이 매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LG 디스플레이, 삼성 SDI, 현대차, 하이닉스, 현대모비스, 포스코, LG화학, 현대중공업들이 매수 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들 종목군들은 투자자분들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주식이라는 점이 큰 특징이죠. 그렇게 된다면 외국인 투자가들 입장에서 보면은 국내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네. 국내 기관 투자가들의 매매 동향을 한번 보다 하더라도 국내 기관 투자가들은 자동차 관련주를 많이 사나요? 기아차,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LG 디스플레이, 삼성화재, 우리금융 이런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관 투자가들도 역시 매수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장에서는 어제보다 그저께보다도 더욱더 업종 대표주로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오늘의 큰 특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기관과 외국인이 오늘 업종 대표주의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렇게 기관과 외국인이 사는데도 불구하고 혹시나 주가는 떨어지는 종목이 있는지요? 네. 지난 제가 월요일장에서는 자동차 관련주를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네. 어제부터 자동차 관련주들이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역시 이들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 소위 말하는 시장을 이끌고 가는 이 메이저급 세력들에 의해서 장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개인 투자가들은 단기적인 시각으로 접근을 하지만 기관과 외국인은 개인보다는 더 많은 자금력과 정보력을 가지고 중장기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기관과 외국인의 매매 동향을 살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이 매수함에도 불구하고 하락하고 있는 종목군들은 투자자분들께서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오늘 장에서 특징은 금융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장의 가장 큰 특징은 우리 최혜국께서는 오늘 장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오늘은 대한생명이 상장되는 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역시 그 예쁜 얼굴만큼이나 주식을 보는 시각도 좋으신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대한생명 상장이 가장 큰 이슈죠. 근데 여기서 이 대한생명의 상장이 단순히 한 종목이 상장됐다기보다는 그동안 생보사들의 상장
그 기대감이 가시화됐다는 점, 그리고 한 두 달 후쯤에는 최대의 그 생보사인 삼성생명이 상장이 됩니다. 이들 금융 대형 공룡들이 상장되는 의미는 다른 금융주들에 대한 기관과 외국인들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업종별로 구분하는데 금융업 쪽에 대한 투자가 대한생명과 삼성생명의 상장으로 위축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들 금융권들의 매수세가 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저점에서 들어오곤 있습니다만 이들 금융권들의 추가 상승 여부는 좀 더 체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금융업종을 좀 조심하라라는 말씀이셨는데 말이죠. 오늘 일단 지수가 가니까 증권업종 중에서 특별히 뭐 어떤 3% 이상의 급등하는 일단 종목도 눈에 띄고 그렇다면 금융섹터를 조심하라는 말씀은 금융지주회사라든가 은행 혹은 보험주 쪽으로 좀 압축해서 저희가 받아들여야 맞습니까? 지금 장은요 여전히 아직은 본격적인 상승 국면이라기보다는 종합지수 코스피 시장을 기준으로 본다면 하단 지지선인 1634포인트와 상단 저항선인 1670포인트 사이에 갇혀져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국내 종합지수 코스피 시장이 큰 폭의 상승을 보였지만 가는 종목은 크게 상승하고 가지 못한 종목은 철저하게 소외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올해 상반기 장도 그럴 가능성이 높고 특히 3월달 시장은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하락했다는 이유만으로 사기보다는 역시 기관과 외국인이 선호하는 종목군들 탄력이 강한 종목으로 투자자분들께서도 집중화시키는 선별화된 매매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같은 기관과 외국인의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 개인들은 어떤 종목에 집중하면 좋을지 모르겠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화두는 역시나 대한생명 그리고 5월 초에 있을 삼성생명에 대한 이슈가 오늘은 가장 탑픽이니까요. 뭐 하나라든가 뭐 신세계, CJ 이쪽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들 종목군들이 가격적으로도 큰 무리가 없어요. 물론 네. 바닥에서 보면 한 10%에서 20% 정도 상승한 모습이지만 전체 큰 사이클로 본다면 이제 시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종목 중에서도 가장 큰 삼성생명의 최대 수혜주인 신세계가 역시 투자자분들께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신세계에 대해서는 뭐 지난 월요일 이 시간을 통해서도 여러분에게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 따라서 이들 종목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은 투자자분들께서 계속 가시셔서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신세계 지금 그 기술적 분석, 차트 분석상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제 그 저항선대를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펼쳐지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모습 매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 종목도 50만 원대가 붕괴됐다가 지금 55만 원 오늘장에서 돌파하고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서 여러분 보시다시피 지난해부터 펼쳐졌던 최대의 매물 벽대가 55만 원 선입니다. 이 최대의 매물 벽대를 돌파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단순히 1차 상승했다고 해서 바닥에서 너무 많이 올랐다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길게 보시면 이제 시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장에서 아침 시초가 또 갭상승하면서 큰 폭의 상승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추격 매수를 권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오늘, 내일, 모레 이렇게 해서 조정을 받을 때마다 모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세계 관심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가격적으로 본다면 한 55만 원 전후한 가격대 54만 원에서 55만 원 사이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한 종목 더 선정해 봤는데요. 두 번째 종목은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자, 여러분 최근 들어서 투자자들이 또 가장 큰 고민거리와 관심거리 중에 하나가 이 건설업종의 건설 경기가 어떻게 되냐 하는 겁니다. 성원건설이 관리 종목에 편입됨에 따라 뭐 중소형 건설사들이 많게는 5개 정도 내외에서 다시 구조조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주식시장은 묘하게도 어디 가서 악재가 터지면 상대적으로 그 악재에서 벗어난 기업들은 호재를 보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대만이나 일본에서 지진이 나서 유화업체, 화학업체들이 그 공장이 가동이 중단된다면 국내 화학업체들이 수혜를 보는 거와 마찬가지 패턴이거든요. 그리 된다면 이 건설업종 중에서도 재무구조 같은 실하고 수주가 이어지고 있는 종목군들은 눈여겨보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삼성 엔지니어링인데요. 이것은 국내 내수보다는 최근 들어서 플랜트 수출이 수주가 아주
크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형 신장세가 크게 증가될 가능성이 높고 또 수급 구조도 굉장히 견고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보고 계시는 차트의 모습을 본다 하더라도 역시 지난해 연말부터 기나긴 박스권 때 횡보기를 보이다가 3월 달 들어서 그걸 탈피했습니다. 그래서 1차 상승의 눌림목을 21 이동 평균선 근처에서 받고 있는데요. 가격적으로도 무리가 없는 패턴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2,500원 상승한 12만 7천 원 현재 가격을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역시 12만 원대 초반, 12만 원에서 한 12만 5천 원 선이라면 가격적으로도 무리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 네, 잘 들었습니다. 신세계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까지도 확실하게 추천을 잘 들어봤습니다. 한맥투자증권 이재광 상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 시각 시황 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말이죠. 예리한 눈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경제신문 증권부의 윤경환 기자 불러보겠습니다. 윤 기자. 예. 네. 지금 시황 좀 짚어주시죠. 예, 지금 뉴욕 증시가 당분간 금리 인상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힘입어 상승세를 보이자 국내 증시도 오늘 외국인 순매수가 늘어난 가운데 상승세로 출발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1분 현재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16.35포인트 오른 1664.36입니다. 개인과 기관이 각각 76억 원, 118억 원어치를 순매도 중인 가운데 외국인은 288억 원어치를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매매는 266억 원의 매수 우위입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전업종이 강세를 나타내는 가운데 전기전자와 운수장비 등의 상승폭이 큽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는 대부분의 종목이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특히 우리금융, LG디스플레이, 현대모비스, 삼성전자 등이 상승폭에 두드러집니다. 같은 시각 코스닥 지수는 전일보다 2.95포인트 오른 523.83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의료 정밀기기, 일반 전기전자를 제외한 모든 업종이 오르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밖에 오늘 증시에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종목 혹은 특징적인 업종의 흐름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 오늘 대한생명 상장이 있는 날이고요. 또 테마 쪽에서는 어떤 특징이 좀 보여지시는지요? 예. 먼저 국내 최대 전기자동차 생산업체인 CT&T의 우회 상장이 결정됐기 때문에 나머지 전기차 관련주들이 연일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기차 관련주로 분류되고 있는 선우중공업이 이틀째 가격 제한폭까지 떨어졌고 CT&T의 지분을 보유 중인 G&D 웨인텍도 급락 중입니다. 뉴로테크 역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다른 관련주인 AD 모터스도 하락 중입니다. 또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신재생에너지 및 원자재 무역업체인 G&E가 관리 종목 지정 우려에 하한가로 직행했습니다. 코스닥 시장 본부는 전날 G&E가 관리 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며 투자자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코스닥 시장 본부는 16일 공시를 통해 G&E가 자기 자본 대비 손실폭이 50%를 초과한 것으로 보인다며 외부 감사인의 감사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되면 규정에 따라 관리 종목으로 지정, 1일 매매 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예. 자, 전기차 테마가 오늘 일제 좀 하락하고 있다라고는 하셨지만 사실상 2차 전지 관련해서 대장주라 할 수 있는 삼성 SDI 그리고 LG화학, SK에너지는 오히려 매수세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삼성 SDI는 3%나 급등을 하고 있네요. 네, 잘 들었습니다. 설경제신문 증권부 윤경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는요, 간단하게 국내 뉴스를 알아보고요. 또, 저희가 전화 상담 받는 코너가 있죠. 투자 해우소 시간을 맨 말미에 가지려고 합니다. 이 종목 좀 상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아래쪽으로 나가고 있는 이 번호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기배 고수와 또 전화 연결해서 진정한 매집 포착 전문가, 또 시장 주도주 전문가는 어떤 종목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지, 보다 자세한 종목 얘기도 좀 나눠보기로 하죠. 일단 국내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청와대 경제수석 출신의 김종수 OECD 대사가 차기 한국은행 총재로 낙점됐습니다.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김 내정자가 다음 달 1일 취임 이후 기준금리 결정에 어떤 입장을 취할지인데요. 선임 배경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국내 최초의 생명보험사인 대한생명이 오늘 증시에 상장됩니다. 대한생명에 이어 삼성생명, 미래에셋생명 등이 줄줄이 상장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생명보험발 증시 지각 변동이 예상되는데요.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주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생보사 투자 포인트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중국이 인플레이션 등 경기 과열을 막기 위해서 시중 유동성 흡수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중국 중앙은행은 1년 만기 통화 안정채권을 1,100억 위안 발행할 계획인데요. 지준율 추가 인상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허리를 차지하고 있는 중산층 비중이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6년 사이 중산층이 3.5%포인트나 감소했는데요. 중산층의 기반이 약해지는 원인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 같은 내용 바탕으로 해서 이슈앤 이슈는요. 서울경제신문 경제부에 있는 이혜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이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드디어 한은 총재의 새 수장이 결정이 됐습니다. 막판까지 경합을 벌였었는데 결국 김중수 OECD 대사가 낙점이 됐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 늦게 청와대는 오늘 3월 말로 임기를 마치는 현행 이성태 총재의 후임으로 김중수 OECD 대사를 내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김 내정자는 오늘 4월 1일부터 앞으로 4년간 한국은행을 맡아서 한국의 통화 정책을 총괄 지휘하게 됩니다. 청와대는 김 내정자가 학계와 관계를 두루 거치면서 한국 경제 전반에 대한 폭넓은 식견과 경륜을 갖췄을 뿐만 아니라 OECD 대사로 국제적인 경험과 안목도 겸비하고 있다고 인선 배경을 밝혔습니다. 또 이렇게 국내외에서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는 김 내정자가 올해 국내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그러나 청와대가 이같이 공식적으로 밝힌 표면적인 이유 이외에도 6월 지방선거와 한은의 독립성을 고려한 정무적인 판단이 많이 들어갔다는 게 이번 인선 배경으로 분석됩니다. 막판까지 경합을 벌였던 어윤대 국가브랜드위원장도 국제 감각과 개혁성 그리고 한은 내부의 높은 지지도가 있었지만 최종 낙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어 위원장이 대통령의 측근인데다가 고려대 총장 출신이어서 한은의 독립성과 인사 편중 논란이 일으킬 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어 위원장의 경우에는 부동산 투기 관련 의혹도 예전부터 흘러나오고 있어서 만약 인선이 됐을 경우 야당 그리고 여당 내 반발도 불러올 개연성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방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청와대가 개혁보다는 안정을 선택한 인선이 아니었냐 이런 게 일반적인 분석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김중수 OECD 대사가 새 한은 총재로 선임될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배경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김중수 OECD 대사분이 어떤 분이신지 저희가 좀 간단하게 프로필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김 내정자에게는 항상 합리적인 시장주의자, 그리고 균형 잡힌 성장주의자, 그리고 대외 개방주의자 이런 수식어가 항상 붙습니다. 네. 이명박 정부의 초대 경제수석비서관을 맡아서 당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과 곽승준 국정기획수석 이렇게 트로이카를 구축하면서 MB노믹스의 밑그림을 그리고 또 추진을 해왔습니다. 이에 앞서서는 문민정부 시절에 1993년 대통령 경제비서관을 거쳤고 경제협력개발기구 즉 OECD 가입 준비소장으로서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하는 데 큰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 조세 연구원장, 대통령 자문위원, 한림대 총장, KDI 원장 등을 역임하면서 학계와 관가를 두루 오갔습니다. 그러나 아픔도 있었는데요. 현 정부 초기에 정부가 내세웠던 747, 그리고 즉 연간 7% 경제성장, 4만 불 국민소득, 그다음에 7대 경제강국 이런 비전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았었고요. 네. 그리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서 소통 부재로 인해서 촛불 시위가 벌어지면서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4개월 만에 경제수석 자리에서 물러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제 그렇다면은 가장 궁금한 것은 이성태 한은 총재가 아닌 이제 인플레파이터를 보내고 새 총재를 맞았습니다. 김중수 내정자, 이제는 뭐 새 김중수 한은 총재라고 불러야 마땅할 것 같은데요. 앞으로 기준금리는 과연 새 총재에 의해서 언제쯤 그리고 인상이 될 것인지, 언제까지 동결이 될 것인지가 아마 시장의 가장 큰 관심사일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예, 시장에서는 김 내정자가 당분간 정부와의 정책 조율을 원활히 하면서 확장적이고 완화적인 통화정책 방향을 잡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 조율에서 성장을 강조하는 정부와 물가 안정에 초점을 맞추는 중앙은행은 항상 긴장과 협력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전임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정부와의 마찰에도 불구하고 선제적 금리 인상을 주장하는 매파, 즉 강경파였습니다. 반면 김중수 내정자는 이에 비해서는 온건파, 비둘기파로 분류됩니다. 그가 얼마 전 한 인터뷰에서 한국은행도 정부다라고 한 말에서 그의 통화신용 정책관이 단적으로 드러나는데요. 네. 한은이 정부와 잘 협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기 부양을 위해서 출구 전략을 늦추고 싶어하는 정부와의 협력에 무게를 두다 보면 금리 인상은 자연히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김 내정자는 청와대 발표 직후 현지 특파원들과 인터뷰를 가지면서 기준금리 인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 사람이 결정한 문제가 아니다. 그다음에 금통위원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라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학자적 소신이 뚜렷한 김 내정자가 마냥 정부의 눈치만 보며 금리 인상 시기를 늦추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견해도 있습니다. 네, 한국은행도 정부다라고 얘기한 분이 이제 새하는 총재가 됐으니까 일단 당분간은 정부 규제에 좀 맞춰서 금리가 인상되는 것이 조금 시기적으로 늦춰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드디어 대한생명이 증시에 상장이 됩니다. 지금까지 공모가를 결정하는 데까지 시간이 꽤 많이 걸렸었는데 예상보다는 좀 낮게 공모가가 책정이 되긴 했습니다만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근데 대한생명도 대한생명이지만요, 또 5월 초에 드디어 더 큰, 몸집이 큰 거의 공룡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생명이 또 상장될 예정인데 말이죠. 삼성생명 얘기를 좀 먼저 해볼까요? 예, 삼성생명이 오는 5월 상장될 예정입니다. 올해 기업 공개 업체 가운데 최대 규모인데요. 자산 규모만 해도 130조이고요. 대략 그 예상되는 시가총액만 해도 20조 원대입니다. 상장되는 순간 단번에 시총 상위 5위 안팎으로 올라설 수 있는 공모 시장의 그야말로 초대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현재로 가장 큰 관심은 공모 가격입니다. 네. 증권업계에서는 공모 가격이 최소한 10만 원을 넘겨야지 삼성그룹의 가장 큰 골칫거리인 삼성차 부채 문제를 해소하는 동시에 지배구조 재편 작업도 순탄히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대한생명, 삼성생명 이렇게 커다란 덩치를 가진 두 생보사가 상장을 또 예정하거나 혹은 오늘 또 상장됨에 따라서 증시에는 일단 수급 우려가 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생명 공모가와 또 관련해서는요, 삼성차 부채 문제가 또 다루어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삼성자동차가 지난 1999년 법정 관리에 들어가면서요, 채권단이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게 손실 부담을 요구했습니다. 이 전 회장은 채권단 손실액 2조 4,500억 원을 보전해주기 위해서 현금 대신에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삼성생명 주식 350만 주를 채권단에 넘겼습니다. 네. 이는 삼성생명 주당 가격을 70만 원으로 환산한 결과인데요. 그동안 삼성생명이 액면 분할과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한다면 당시 주당 70만 원을 지키려면 공모가가 10만 원 이상 돼야 된다.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예. 만약 이를 밑돌게 되면 채권단이 다시 이 회장을 상대로 그 부족분만큼 손실 보전금에 대해서 더 요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와는 별도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삼성생명 공모가를 한번 예상해 볼 수 있는데요. 네. 애널리스트들이 쓰는 그 내재 가치 개념에다가 업종 대표주 프리미엄까지 얹어서 본다. 그러면 10만 원에서 12만 원 정도는 무난한 공모 가격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한생명 공모가가 굉장히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이 됐었는데요. 네. 그 수요 예측 결과가 투자자들이 굉장히 낮게 예측했기 때문입니다. 또 네. 앞서서 상장했던 동양생명 역시 비싼 공모가 논란을 불러일으키면서 그 상장 후에 주가 흐름이 신통치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따라서 오늘 5월이 돼서 기업 공개가 임박해서야 구체적인 공모가는 결정이 될 것 같고요. 현재 장외에서는 약 12만 원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말씀하신 것처럼 동양생명이 가장 먼저 처음 상장을 했고요. 오늘 드디어 대한생명이 그 뒤를 잇겠고 또 5월 초에는 삼성생명이 바통을 이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금호생명 또 미래에셋생명 모두 다 줄줄이 상상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 같은 생보주의 투자 포인트는 뭡니까? 예, 생보주의 투자 포인트는 그 생보주 그 비즈니스 모델을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네. 그 계약자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그 돈을 대출을 하거나 운용을 해서 생보사들이 그 수익을 남기게 되는데요. 네. 그래서 시중금리가 굉장히 그 생보사 수익의 핵심적인 그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네. 네. 그런데 2000년대 초반에 7에서 8%의 고금리 보험 상품을 많이 팔았었습니다. 생보사들이. 네. 그런데 그렇게 고금리를 계약자들에게 지불을 하면서 현재 시중금리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동안 수익성이 좀 낮았었거든요. 네. 그러나 앞으로 이제 시중금리가 그 출구 전략과 함께 올라가게 된다면 그 당연히 생보사들의 수익성도 같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시중금리 동향을 한번 보면서 그 투자 포인트를 짚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혹시 그렇다면 투자하면서 좀 유의해라 뭐 이런 대목도 좀 있습니까?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동양생명 같은 경우에도 그 비싼 공모가 논란이 있었음에도 그
공모 당시에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거든요. 네. 그러나 막상 상장된 이후에 공모가를 한참 동안 밑돌면서 투자자들에게 실망을 안겨줬습니다. 그래서 네. 막연한 기대감보다는 좀 더 객관적이고 냉철한 판단, 즉 밸류에이션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특히 생명보험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보면 상당히 이미 성숙한 산업에 진입한 그 산업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고성장이 예상되는 산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네. 따라서 장기 투자자들에게 오히려 좀 더 유리한 투자 대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한편 중국 얘기를 좀 다시 해볼까 하는데요. 물가 인상 압력이 아주 높아지고 있습니다. 2월 소비자 물가, 생산자 물가 모두 깜짝 놀랄 만한 그런 결과를 나타냈었죠. 때문에 중국의 경기 과열을 막기 위해서 시중에 풀어져 있는 돈, 유동성 흡수에 지금 더 속도를 내고 있다라는 소식인데요. 추가적인 지준율 인상 관측도 지금 나오고 있다죠. 예, 그렇습니다. 어제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1,100억 위안 규모의 1년 만기 통화 안정채권을 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올해 들어 1년 만기 기준으로는 가장 큰 규모의 공개 시작 조장인데요. 인민은행은 올해 초부터 채권 발행을 통해 시중 유동성을 흡수해 왔습니다. 지난 3주간 약 2천억 위안을 회수했고요. 지난 9일에는 1,000억, 지난 11일에는 1,200억 위안 규모의 통화채를 잇따라 발행하면서 시중에 돈을 빨아들였습니다. 중앙은행의 화폐 정책이 여전히 유동성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서 조만간 지준율 인상이 단행될 것으로 중국 내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중국이 이렇게 유동성 흡수에 나서는 거는 아무래도 물가 불안 때문이겠는데 좀 더 구체적인 배경을 좀 들어볼까요? 예,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중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난 1월에는 1.5% 상승했고요. 2월에는 2.7%나 급등했습니다. 인플레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를 낳고 있기 때문인데요. 중국 통화당국은 시중 유동성 흡수를 위해서 그 채권 매매 그리고 지급 준비율 인상이라는 양대 수단을 써왔습니다. 네. 본격적인 통화 긴축 수단이 기준금리 인상에 의해서 활용할 수 있는 카드를 다 쓰고 있는데요. 만약 이 같은 카드의 약발이 다 떨어지게 된다면 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내 전문가들은 2, 4분기 후반부터 금리 인상이 가능하다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자, 끝으로 좀 어두운 소식입니다. IMF가 터진 이후에 우리나라의 중산층이 갈수록 줄고 있다 이런 소식인데요. 사실상 우리나라의 어떤 허리에 해당하는 중산층이 이렇게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 것은 좀 뭔가 좋지 않은 징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중산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66.7%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이날 2008년보다는 소폭 올랐지만 6년 전인 2003년 70.1%보다는 크게 하락한 수치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중산층은 OECD 기준에 따른 것인데요. 이와는 별도로 KDI 한국개발연구원이 연구한 자료에 따르면요. 1982년 66.7%였던 한국의 중산층은 92년엔 75.2%로 정점을 기록했다가 IMF 직후인 98년에는 66.8%로 떨어졌고 2008년에는 63.3%까지 하락했습니다. 정점이었던 1992년과 비교해서는 약 12%포인트나 떨어진 수치입니다. 같은 기간 빈곤층은 6.6%포인트, 상류층은 5.3%포인트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중산층이 기반이 약화되면서 소득분배 불균형 지표도 같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 대표적인 그 소득분배 지수라고 할 수 있는 지니 계수가 2003년에 0.277에서 2009년에는 0.293으로 올라갔습니다. 이게 1에 가까워질수록 소득 불균형이 높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중산층이 갈수록 그 줄어들고 있는 이유는 급속한 노령화가 가장 큰 원인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는데요. 네. 특히 그 노령화가 진전되면서 노령화가 진전되면서 1인 가구 수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네. 이 비율은 그 2000년에는 15%였는데요. 지난해에는 20%로 올랐고 2030년에는 4가구 중 1가구가 1인 가구가 될 전망입니다. 문제는 이같이 노령화된 1인 가구가 빈곤층으로 이탈하면서 상대적으로 그 중산층은 줄고 소득 불균형은 커진다. 이렇게 가속화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오늘 이슈는요. 서울경제신문 경제부의 이혜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이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야고수의 투자 비법을 공개하는 성기배 천기 누설 시간입니다. 화면에 좀 전에 보여줬던 그분을 전화 연결할 텐데요. 그분의 계좌까지 오픈해서 수익률 점검까지도 해드립니다. 자, 성기배 대표 한번 불러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대한생명 상장을 했는데 말이죠. 우려했던 것만큼 금융 지주 회사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흔들리진 않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IT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사주고 있는데 일단 지금 장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네, 지금 시장 흐름 견조한 좋은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전일 미국 시장에 나스닥의 전고점 돌파는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타났고 다우지수도 역시 고점 돌파를 임박하고 있는 그런 시장에서 현재 국내 증시도 역시 미국 시장 흐름에 따른 자체적인 힘이 아닌 미국 시장 흐름을 본따서 이제 갭상승이 나온 그런 시장의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시장의 특징을 본다면은 그간 이제 좀 힘이 없었던 지수 관련주들 흐름이 굉장히 양호한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런 종목들을 보신다면 이제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삼성전자가 오늘 금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2% 급상승 상태고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오랫동안 또 힘이 없었던 삼성 SDI, 삼성전기 이런 우량주들이 양호한 흐름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또 조정을 또 견조한 조정을 잘 받았던 기아차, 현대차, 현대모비스 그리고 2차 전지 중에서는 또 LG화학 이런 전 업종, 전 종목에 대한 상승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시장이 큰 자금으로 돈이 좀 몰리고 있는 자금 이동이 되고 있는 그런 시장의 흐름이다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까지와는 달리 삼성전자도 7일 만에 반등에 성공을 하고 있고 사실 오늘 같은 분위기만 아니라면 업종 대표주를 좀 멀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등주 심지어 중소형주를 봐야 된다라는 분위기였는데 오늘 갑자기 급반전되는 것 같거든요. 앞서 저희가 이재광 상무와 전화 연결했을 때는 하루하루 이렇게 흐름에 흔들릴 것이 아니라 적어도 주간 단위로는 흐름을 좀 체크하고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들어봤었는데 오늘 같은 날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예,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저격 매수, 추격 매수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시장이 이제 1720포인트 전고점을 돌파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그런 시점에서 지금 지수가 0.79% 정도, 시초가 정도 상승한 흐름에서 약간 빠져 있지만 1660입니다. 결국 시장이 큰 흐름을 본다면은 이제 지금 언급드린 삼성 SDI, 삼성전기, 기아차, 현대차, LG화학 그리고 이제 금융주들은 사실은 아직은 강력한 반등을 좀 기대하기는 힘들다 이렇게 보겠는데 이 IT주들이나 자동차 이런 관련주들은 우리가 이런 종목들을 일주일, 한 달 이런 단위로 보지 마시고 최소한 보면은 석 달 이상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를 하시면은 시장 주도주는 꼭 상봉 또는 더 높은 고점을 만들어주고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그런 종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트레이딩 관점이 아닌 투자, 그러니까 길게 보는 투자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해답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어떤 큰 우리가 대형주라고 하는 것들, 소위 말하는 블루칩들은 조금 더 장기적인 투자를 하자라는 말씀까지 한번 들어봤는데요. 자, 우리 성기배 대표님의 우리가 계좌를 어제 한번 공개를 받아보지 않았습니까? 반짝반짝하는 종목도 있었지만 약간은 파란불을 달고 있는 종목도 있었는데 오늘도 또 어떻게 그 계좌의 불들이 변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는 시간 갖죠. 대표님 오픈 괜찮으시죠? 예. 네. 지금 그 전에 미리 말씀을 좀 드릴 것 같으면은 오늘 이제 코스닥 테마주들의 흐름이 보면 강력한 테마들이 별로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자금이 이제 중소형 이 테마주 쪽에서 바로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차라든가 현대모비스 이런 큰 자금 쪽에 돈이 좀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이유로 해서 현재 거래소 지수가 0.81% 상승하는 데 비해서 코스닥은 겨우 강보합 정도 0.12%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좌를 우리가 보셔야 되겠는데 전일 우리가 보셨던 그 계좌에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신규 추천이 나가는 종목도 있고 또 이익 실현하는 종목도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그동안 상승 탄력이 좀 떨어지는 옴니 시스템을 전량 이익 실현을 했습니다. 이익 실현했고요. 계좌를 지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정리를 이제 해놨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신규 편입된 종목이 뭐냐면은 어저께 없었던 더스택이 이제 3,900원대, 3,980원대 매수가 된 그런 상태고 그리고 이 테라리 소스 같은 경우에는 이 가격대로 보시면은 평균 단가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일단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비중들을 원래 처음 할 때부터 거래량이 크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아주 작게 분할 매수로 수혜를 하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은 아직까지 견조한 흐름입니다. 지금 문제가 이제 조금 이제 계속적으로 좀 모아가는 종목들은 역시 전에가 마찬가지로 남선 알미늄 역시 거래량이 크지 않은 종목들이 되기 때문에 조금씩 모아가는 그런 종목이 되겠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영우통신 보시게 되면은 영우통신도 이제 우리가 한 7% 선에서 하락을 했다가 반등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한 7% 선 정도에서 일부 이익 실현을 했고요. 그리고 다날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현재 우리가 매수 단가가 200원대, 100원대 좀 이렇게 모아가고 있는 종목이다 하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종목들은 여전히 보유 상태에 있습니다. 네, 어떤 작은 종목들을 또 빨리빨리 매매를 잘 하시기로 소문이 났는데요. 오늘 같은 날 코스닥이 좀 특별한 테마가 눈에 안 띌 정도로 조용하다. 코스피 쪽에 아무래도 매개가 갔으니까라고 이유를 들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종목 왠지 발굴을 하셨으리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예. 역시 조금 전에도 보여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고 있는 테마는 역시 전기차 테마입니다. 종목 조정을 받고 있지만 이런 종목들은 이제 저점 공략에서 물론 고점 추격 매수는 절대로 안 되고요. 지금 상태에서는 한 번씩 10% 이상씩의 흐름들이 강하게 잘 나타날 수 있으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레이딩 후보로 본다면은 전기차 테마 중에서는 넥슨테크와 삼양 오텍스가 있는데 이런 종목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이 볼 수 있는 종목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저점은 아니지만 역시 추세적인 상승, 전고점 돌파를 생각한다 이런 종목이 이제 탄소 테마가 있습니다. 탄소 테마 중에서도 퍼스텍이라는 종목인데요. 코드 번호가 010820입니다. 이 종목을 보는 이유는 전일 매수 상태가 굉장히 양호한 상태에서 오늘 사실은 4,010원 또는 3,980원 이런 라인대에 매수기가 있었는데 이미 좀 아래 꼬리를 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4,010원 이하 가격대 같으면 큰 무리 없이 여러분이 편입을 하실 수가 있겠고 특히나 지금 단기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3일선 이동平均선 자체가 힘이 강하기 때문에 그 라인대 정도 손절매 가격대도 굉장히 짧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손절매 가격대를 3,850원, 매수가는 4,010원 이하로 해서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탄소 테마 퍼스텍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다음 카페 하얀색 주도주 클럽의 성기배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드디어 시청자 여러분들의 답답하셨던 속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3153-2611번으로 계속해서 종목 상담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도 전화 주시면 상담 가능할 듯 싶습니다. 정양환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도 좀 시원한 답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전화 한번 받아보기로 하죠. 네, 어디에 계신 누구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으로 상담 원하세요? 저는 젤마테크를 11,200원에 비중 20%를 샀습니다. 네, 얼마에 사셨다고요? 11,200원, 예. 네. 최근에 좀 거래량이 많고, 크게 상승하고 시장이 하락하는 대로 크게 안 빠지고, 전고점까지 상승하길래 어제 상한가 부분에 매수를 해봤는데, 네.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상담을 좀 받고 싶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만테크 매수가 11,200원, 비중 20%. 저희가 앞서서 뉴스로 보는 투자의맥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네, 거기에서 LG전자가 앞으로 3D TV 이제 공략을 하는 데 있어서 최대 수혜주 중에 하나다라고 꼽아주셨던 그런 종목인데 어제 10% 올라서 좋으셨겠어요. 근데 오늘 좀 내려가지고 지금. 네, 그래서 좀 걱정이시군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일단은 1차적으로 생각하시는 이 정도는 좀 올라가 봤으면 하는 목표가가 있으십니까? 목표가는 아직 제가 못 정하겠고요. 네, 그냥 일단 좀 많이 올라가 줬으면 전고점을 뚫고.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전고점 뚫어서 다시 약간은 박스권인 것 같은데 전문가에게 향후 증시 흐름 어떻게 될지 종목 차트 보면서 설명을 좀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죠. 예. 네, 전문가님. 네. 잘만테크 11,200원 네, 매수를 하셨는데 조금 손실 구간이에요. 오늘은 조금 하락세입니다. 하락세고
매매 동향을 보면요, 외국인들이 월요일 날 좀 매수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네. 월요일 매수를 많이 들어왔고, 어제는 또 반대로 기관들이 좀 많이 조금 물량을 좀 매도 물량이 나왔네요. 근데 뭐 지금 조금 선수가 크게 걱정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 최근 뭐 3D 테마는 앞으로 좀 더 간다고 봐야 되고요. 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조금 전에 그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LG전자가 앞으로 3D TV를 전격적으로 생산한다 이렇게 또 외국 회사 계약도 했고요. 네. 그리고 앞으로의 3D 테마는 흐름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대응하려면은 만약에 플러스 마이너스권 예를 들어 3%에서 5% 정도 네. 손주가 잡고 대응하시고 중기적으로 대응하시려면은 앞으로 전고점 11,800원 11,800원 이거는 뭐 뚫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죠? 근데 중요한 건 이렇습니다. 여기에서 오늘 매도 물량이 많이 출연이 되면은 일단은 많은 선에서 한번 잘라주시고 비중 축소를 해주시고 만약 중기적으로 보신다면은 많은 선에서 만약에 19,000원 한 9,000원 9,800원 선에서는 또 반대로 또 매수도 또 가능하겠습니다. 예. 또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은 뭐 한 15,000원까지도 15,000원까지도 보겠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 장중에 지금 제가 장중에 지금 말씀드린 거니까 장중에는 매도 물량이 좀 많이 출현되면은 조금씩 만원 이하에서는 만원권 이탈 시에는 조금씩 비중 축소를 의견 드리고요. 네. 목표가는 12,000원에서 13,000원까지 네. 드리겠습니다. 예, 뭐 조금씩 정리하라고 하셨는데 10,000원을 혹시나 하회를 하면서 10,000원 정도 터치를 하게 되면은 비중 중에서 얼마 정도를 정리할까요? 지금 비중이 20%라고 말씀하셨는데요. 10,000원 이탈하면은 한 10% 정도는 정리하시고, 네. 예. 또 그 밑에서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면은 네. 또 한 매수 9,800원 정도에서 예, 사보고. 그렇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전화 들고 계신가요? 예, 듣고 있습니다. 네, 9,800원 정도면 다시 한번 사보겠지만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안 오고 계속 위쪽으로 좀 상향적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기를 바라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뭐 12,000, 13,000원까지 얘기를 하시네요.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 전화를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어떤 종목으로 상담을 원하실까요? 전화 한번 받아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수고하십니다. 네, 그래요. 처음 여자분이랑 제가 통화를 하는 것 같아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으로 지금 상담을 원하시나요? 예, 3월 초에 3D 테마도 좀 강세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네. 아이스테이션을 960원에 비중 40%에서 매수했거든요. 네. 근데 그 뒤로 추가적 상승이 없어서 어떻게 계속 들고 가야 될지, 반등이 올지 네. 궁금해서요.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잘만 테크하는 거 혹시 들어보셨죠, 지금? 예. 많은 분들이 지금 3D 테마를 쥐고 계신데 역시나 종목마다 약간의 그런 고민들이 조금은 다르지만 이렇게 잘 갈 줄 알았던 종목이 왜 이렇게 쉬느냐, 내지는 좀 꺾이느냐 고민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아이스테이션 얼마에 사셨나요? 예, 960원이요. 960원. 비중은요? 40%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정리를 해야 될지 아니면 계속해서 홀딩을 해야 될지 정말 중대한 기로에 서실 것 같습니다. 예, 한번 여쭤보기로 하죠.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네. 네, 뭐 아이스테이션은 지금 오늘 아침에 올랐다가 위에서 좀 물량이 좀 나왔는데요. 지금은 이제 뭐 보합해서 지금 움직였습니다. 근데 960원 같으면 조금은 고점인 것 같습니다. 박스권에서 매수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또 뭐 한 800원 또 이하를 800원 선 이탈을 하면서 770원까지 또 하회를 했습니다. 근데 네, 인내를 하셨네요. 네네. 근데 이런 종목들은요, 사실은 그 잘만테크나 아이스테이션, KDC 이런 어떤 3D 테마들은 단기적인 접근도 해보시면서 너무 또 손절가를 놓치시면은 큰 손실이 나니까 조금 주의를 하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9,900원까지 이상 상회를 하면서 했지만은 오늘은 지금 뭐 보합해서 움직이니까 960원 만약에 오면은 일단은 좀 비중을 좀 축소해 주십시오. 네, 40%의 비중은 좀 많습니다. 네. 많고요. 중요한 것은 테마주대 흐름 보시면서 네. 잘만테크나 테마주대 흐름 보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960원 올 때까지 비중을 좀 줄여라. 960원이 오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뒤로는 어떻게 할까요? 비중 줄이고 난 다음에. 만약에 이제 960원이 오면요. 960원 오면 비중이
물론 그 장중에 흐름 봐야 되겠죠. 네. 장중 흐름 보시면서 만약에 뭐 어떤 지금 물량이 터지면서 만약에 뭐 거래량이 분출한다면은 네. 보유하시고 목표가는요. 장기적 목표가는 한 1,100원까지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1,100원.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D 테마 중에서 아이스테이션 얘기 들어봤습니다. 960원 매수가 오면은요, 비중 줄이시라고 하네요. 들으셨죠? 네, 예, 네. 그 이후에는요, 장 보고 또 대응을 아마 또 짜주실 것 같습니다. 그때 한번 또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자, 끝으로 한 전화만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화가 될 것 같아요. 여보세요? 네. 네. 어떤 종목으로 상담 원하십니까? 저희가 앞서서는 3D 테마에 대한 고민을 좀 풀어드렸는데요. 네, 저는 GND택이라고요. 네. 전기차 네. 테마주. 네네. 네. 아유, 어떻게 해요? 어제 한가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저께 종가쯤에 매수를 했어요. 네. 2,170원에요. 네. 근데 어제 한가하고 오늘도 거의 한가잖아요. 네. 그래서 이 GND택 이 종목을 제가 많이 좋아하고 제가 한 700원대부터 계속 이제 매매를 했었는데 네. 지금 두 번 정도 이렇게 한가를 맞아서 이거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그러게요. 예, 네. 고민이 정말 많으신 종목을 지금 들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한번 네. 잘 여쭤보도록 할게요. 일단 네. 정리를 좀 하고 싶으신 건지 앞으로 어떻게 주가가 갈 것인지 뭐 여러 가지가 다 궁금하신 건가요? 그렇죠. 제가 지금 이제 거의 두 번 한가니까 이게 네. 제가 비중이 50%예요. 네네. 그러니까 비중도 많은데다가, 이거를 어떻게 대응을 해서, 수익도 수익이지만 일단 좀 본전이라도 네, 하고 그렇죠. 싶은, 네. 그래요. 어제 또 CT&T가 CMS를 쉘로 해가지고 우회 상장 해버려가지고 한가 맞았는데 그래요. 네. 일단은 그 CT&T에 대한 기대는 일단 물거품이 됐고요. 앞으로 네. 정말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일단 뭐 손절을 어느 정도 해야 될지 본전이라도 찾고 싶다는 마음이신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GND택. 사실은 GND택 같은 경우는 현재 추가 상장에 대한 어떤 물량 부담으로 보여집니다. 어제는 또 하한가 갔고요. 오늘은 또 조금 지금 10%대에서 9%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솔직히, 이런 어떤 상장에 대한 물량 부담은요, 어느 정도의 예측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걸 못 보시고, 대응하신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봅시다. 일단은 9% 선까지 왔다 갔다 하니까 너무 좀 손실이 크거든요. 손실이 네. 큰데 아직까지 21선 살아 있습니다. 예, 20선 살아 있으니까 조금 더 반등한다면은 물량 좀 축소를 해주시고 일단은 21선 1,500원까지 한번 일단은 기다려 봅시다. 예. 네. 기다려 보시고 일단은 지금 목표가는 못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예. 근데 일단은 손절 라인을 벗어났으니까 지금은 손절 의미는 별로 없고요. 네. 1,500원까지는 한번 일단 기다려보는 전략으로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정영환 전문가님께서 일단 1,500원까지 기다려보자라고 하셨는데요. 조금 더 빠지더라도 일단 1,500원 지지가 되는지 확인을 하고 2차 대응을 또 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한번 또 전화 주시면 좋겠네요. 네. 네. 좀 마음고생 심하시겠지만 일단은 조금만 더 인내해 주십시오. 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투자해우소는요, 정양환 전문가와 함께 했습니다. 시원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코스피가 14포인트 올라서 1,662포인트입니다. 오늘 1,660으로 쑥 올라오더니 쉽게 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강력하게 사주고 있거든요. 이 시각 현재 외국인이 거래소 내에서 1,500억 이상을 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거의 2% 급등하면서 또 장을 이끌고 있는 분위기네요. 오늘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